피할 수는 없지만 아낄 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도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 전략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추석인데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느 집안하고 같습니다. 네. 이제 음식 마련하고 음식 준비해서 친지들하고 모여서 이제 먹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라서 조금 제약은 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집안일, 네.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잘 도와주는 하질 않습니다. 바로 끊으시는 거예요. 네. 그 겉보기에 이미지 이렇게 풍겨오는 느낌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네. 옆에서 아내분이 요리를 하면 옆에서 설거지를 다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 네, 그렇지 않죠. 고개를 갑자기 푹 숙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절세를 해보는 그 방법 중에 어떤 거를 공부하게 될지 또 궁금한데 네. 추석에 딱 어울리는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이걸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에 해당하는데요. 네. EBS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인가요? 이제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친척분들이 모이면은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설날에는 세뱃돈도 주시기도 하는데 어릴 때는 참 그게 큰 행복이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오가는 돈에서도 이게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거 용돈인데 용돈이 세금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금액이 좀 클 수가 있겠죠. 컸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용돈을 받는데 대부분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세뱃돈도 용돈인데 용돈도 증여가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있나요? 엄청 많이 받죠. 네. 그렇구나. 네. 왜냐면 용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늘 처음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마도 이 방송을 차례 지내고 이동 중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이라는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서 상증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네네네. 그래서 이 상증세법에 나오는 증여의 정의를 보면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줬다라고 하면은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이 키포인트네요. 네네. 무상으로 뭔가를 유상이든 무형이든 재산을 주거나 이익을 주면 증여다. 네네. 네, 그 증여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완전 포괄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전 포괄주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요? 그래서 특별하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받는 케이스만 정해 몇 개 놓을게요. 네네. 이거 말고는 다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인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용어로 보면 이제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혐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가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증여로 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으로 줄 수 있는 사회 통념적인 용돈. 굉장히 주관적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따져보기에 앞서서 네. 일단은 과세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포괄적으로 내야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해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건데 사회통념상 치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치료를 안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 치료비가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피부양자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뭐 학원을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학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것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 학자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직접 지출하지 않는 거는 뭐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학자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금액을 받아서 이 자녀분이 뭐 건물을 취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그냥 부모님이든 누구든 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학비를 내주면 네. 그 영수증이 있으면 네. 요거까지는 봐주는데 그 금액을 내가 너 학비하라고 준 거야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걸로 다른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는 네네네. 거군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결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필요하는 뭐 축하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돈 받게 되는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은 좀 미래에 어차피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까지는 또 괜찮은데 부모의 고객이 많은데 거기서 받는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자녀한테 주는 거는 또 증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또 봐야 되고요. 이게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자꾸 하시는데 네.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고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회 통념상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해줬던 수준 자체가 집을 한 채 사줬다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이제 금수저 아들들은 네네. 아니 한 달 용돈 누구나 1,000만 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기름값만 한 70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출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기름값이 700이 절대 들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또 되겠죠. 내가 좀 잘 벌어서 우리 집안이 좀 괜찮아서 비행기를 이코노미를 타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까지도 증여로 볼 수는 없겠죠.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지만은 뭐 더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는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부분들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명절을 맞아서 세뱃돈, 용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증여의 범주 안에 든다면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들지 않는다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네. 알아보면 오늘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 세뱃돈이나 이제 용돈에 대한 금액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가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시는 분은 세뱃돈으로 1,000,000원을 주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절 한 번 했다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분께 저도 절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제 입학을 했다라든지 대학 입학을 했다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이제 있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좀 크게 주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상속증여세법에 보면은 그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증여에 해당은 하지만은 10년 이내에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다. 네네. 네. 세금을 안 내고 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예요. 미성년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줄 수 네네. 있다. 그럼 부모가. 1년에 200만 원에 해당을 하겠죠. 네. 그냥 줄 수 있는 금액이. 근데 그 밖의 친족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그 밖의 친족들 예를 들어서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은 1,0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1,000만 원이니까 1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년에 100만 원이면 이거 넉넉히 줘도 한 달에 84,000원.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이제 왜냐면 되는 다달이 거죠. 주진 않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네네네. 특별한 날에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어떤 집에 손 큰 삼촌이라면은 네. 이 과세기가 기준에 들어갈 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너 요즘에 취업해서 차 사는데 보태라 내가 2천 보태줄게 이렇게 할 네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되네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1,000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를 받으시고 2천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1억 아, 밑으로는 10%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1,000만 원 공제 혹은 2천만 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 5천이었죠. 네네. 10년 동안 네. 이 5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공제받은 거에서 차액의 몇 프로를 네네. 과세를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대학교 등록금은 어떨까요? 대학 축하 명목으로 부모 뭐 이모가 네.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네.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는 이제 금액의 한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의 증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다면은 대학 등록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피부양자라고 하는 거는 부양자는 부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은 증여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멀쩡히 잘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 증여입니다. 아, 그건 중요해요. 네. 아, 기준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네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세무 클리닉으로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린 퀴즈, OX 퀴즈 많이들 맞히셨죠? 함께 살지 않는 삼촌이 용돈을 줘요. 이 용돈은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세무사님,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10년간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네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또 어디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네. 성인은 됐어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는 또 29, 네. 30살인데 네. 아직도 독립을 못한 상태. 네. 그래서 생활비를 받아 쓰는 성인 자녀분들도 실제로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는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음, 요즘에 이제 지탄받는 문제들이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법에서 뭐 어떻게 다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증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네. 자녀가 성인이 되고 30살 뭐 40살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녀가 살 수 없다라면은 그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증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어, 자녀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녀가 뭐 월급을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는데 부모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짠한 거예요. 음. 그래서 생활비 하라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 거는 증여에 해당을 하겠죠. 아, 그거는 10년간 5천만 원 선상 네네. 안에서는 공제를 받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과세 구간에 따라서 네네. 요율을 매겨서 또 세금을 내는 거군요. 네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또 워낙 고액의 돈이 오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도 궁금해지네요. 결혼 자금. 이 질문은 거의 뭐 저희가 받는 100건의 질문 중에 거의 99건에 해당을 합니다. 워낙 큰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궁금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가 되고 안 되고가 하는 부분이 그 사회적 간섭이나 통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예물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물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까지는 되고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가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물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세 심판에 관련한 판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요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결혼이라는 큰 산을 하나를 넘었어요.
결혼을 한다면 신혼집을 또 구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또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네. 신혼집을 구할 때 물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세로 시작하시는 부부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도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증여가 될까요? 이게 세모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사회 통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대체 어디까지를 도와줘야지 되는 부분인지 결혼을 좀 잘 시키고 안착을 시키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2004년도에 심판례가 있어요. 한참 전에 대한 내용인데 2004년도에 따르면은 부모님이 자녀 부부한테 1억 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쓰라고 준 거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요? 네네네. 아니 1억이면 1억이고 2억이면 2억이지. 그럼 1억 2천 정도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이건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용이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야, 전세 보증금 전부 증여세 과세 대상 안 된대라고 안심을 또 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펜트하우스라든지 좀 강남권의 전세 보증금으로 따졌을 때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세가 최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해서 출처 조사가 들어와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었죠. 그때 부과가 됐을 때 기준이 9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뭐 8억은 괜찮고 7억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통념, 네. 사회 통념. 난해하네요. 네. 애매하기도 네네. 하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주식 계좌 개설해 주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 같은 직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주제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라고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에 해당을 합니다. 증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네. 그 금액으로서 주식이 상승을 해서 이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터치할 수 없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들이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면은 그 마우스는 누가 클릭을 하고 있는 걸까요? 꾸꾸꾸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렵겠죠. 부분들이 네.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들으시다 보면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 네.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까진 괜찮아요. 만들어 주는데 시드머니를 줬다. 네. 시드머니는 증여세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증여세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가 열심히 주식이 일을 해서 네. 엄청난 수익이 났다는데 네. 수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고. 자녀가 경제에 해박해서 그거만큼 이익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또 그렇군요. 세금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당하는 품목들이 달라서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이야기를 하다가 네. 만약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네. 요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계속 붙나요? 사실 근데 아까 완전 포괄주의 과세 체제를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국민을 CCTV화해서 다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포착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계좌를 이체를 한다라든지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FIU라고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국세청으로 이 계좌는 조금 뭔가 자꾸 자금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좀 봐라라고 하면은 국세청이 이제 증여를 포착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네.
일정 정도의 뭐 용돈 이상의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집을 마련하시는데 돈을 보태드리거나 할 때 네. 이게 좀 이렇게 대놓고 네. 증여할게요 안 하고 몰래 이게 1,000만 원, 음. 또 3,000만 원, 네네. 또 이쪽으로 1억 이렇게 보태주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증여세 안 내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걸리면은 무조건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 가산세도 포함해서 지난주에 가산세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0% 가산세하고 납부하지 않은 일수를 다 따져서 가산세를 물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이 재산 출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 거지 소득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세하고는 느낌이 살짝은 다르네요. 네네. 소득세는 그러니까 투명유리 같아서 네네. 내가 뭔가 이렇게 뻥튀기 하거나 그렇죠. 좀 덜 벌었다고 네네. 하기가 정말 자료 소명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면 이거는 증여세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네네. 사회 통념이라는 애매한 기준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 뭔가 해도 아직은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존재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 상속 증여와 관련한 이 법이 사실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세무사 못지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내가 준 돈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요. 부동산이라든지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거를 자녀한테 주고 현금은 와이프한테 주는 게 좋겠죠. 꿀 정보인데요. 네네. 이런 부동산의 가치적인 것들은 나중에 자녀에게. 올라가니까 지금 5억 하는 게 나중에는 20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자녀한테 지금 준 5억이 나중에는 20억짜리가 됐으니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내고 추가적으로 준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네요. 부동산은 자녀에게 조금 네. 더 일찍 그렇죠. 물려줄수록 그 가치가 적게 책정이 되니까 그런 네네. 부분이 있을 거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에게. 네, 배우자한테 6억까지가 공제 대상 비과세가 해당을 하거든요. 배우자에게 6억이 기준일은요? 10년인가요? 네, 10년입니다. 10년간 6억. 네네. 가장 큰 폭이네요. 그렇죠. 좀 부모님 5천 얘기했을 때 역시 부모 자식 간이 가장 끈끈하구나 했더니 부부가 최고구나. 부부 그렇죠.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을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가 그렇죠. 있군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상속세로 가면은 부부 간에는 30억까지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질이 다르게 되죠.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을 꿈꾸면서 네. 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런 증여세, 용돈도 증여세가 될까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증여세의 모든 걸 알아보게 됐네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네.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